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풍토병으로 완전 전환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평가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나라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 가지씩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도 교수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이 저개발국에서 엄청난 팬데믹 유행을 겪었고 그 팬데믹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하거나 붕괴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2년 동안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 환자 숫자도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 숫자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게 코로나 팬데믹 1년차, 2년차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일단 이제 크게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서 18세 이상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가 백신 접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도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이 백신 접종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절묘하게 신의 한 수인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를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희생자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연 감염의 비율까지 이제 높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이 기존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선언을 하는 나라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요. 하나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고 의과대학으로서는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그런데 여기에 계신 모니카 간디라고 하는 감염병 전문가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엔데믹화를 경험하게 되는 첫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우리나라를 분명히 짚어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 국가와 일부 서방 국가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들을 지목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는 아닙니다만 오세아니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한 번도 봉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르 등은 국가를 봉쇄하거나 훨씬 강력한 그런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한 국가라고 하면서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데서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 의식이 높아서 참여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가 방역을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것은 결국은 치명률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월스트리트 기사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명률은 미국과 대비해서 약 10분의 1.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확진자가 8,174만여 명 중에서 사망자가
100만 6,4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치명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1.23%. 우리보다 정확히 10배가 높습니다. 10배. 예. 그러니까 10배나 많이 사망했다는 거죠. 영국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확진자가 2,107만여 명의 사망자가 16만 5,200명 가까이 되면서 치명률이 0.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6배, 7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선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엔데믹을 경험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지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와 연동된 치명률, 그리고 또 의료 체계가 얼마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동이 되었는지 같은 것들은 지난 2년간의 데이터들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뭐 또 잡음도 있었죠. 네, 잡음도 예.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팬데믹 기간에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통이 터지거나 마음이 아픈 경우가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성적표를 다른 나라의 공동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잘해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자신감이나 긍지를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여러 고생하신 리더들의 공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또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공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백신 접종에도 잘 참여를 해준 시민들의 시민 방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것들을 저는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열을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상관할 것 없이 조금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격화됐다라는 뜻은 엔데믹, 즉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략을 잘 짰다. 초기의 대응과 지금 현재의 대응이 시기적절하게 잘 정책이 짜여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만약 우리가 초기에 K-방역해서 3T를 추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추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게 초기에 시행이 잘 안 됐다면 지금 어떤 성적표가 나왔을까요? 그랬으면은 뭐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델타 이전의 시대와 그러니까 델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델타까지의 시대와 델타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는데 델타까지의 시대, 그러니까 초기 우한에서부터 델타까지의 시대는 3T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3T를 우리가 제일 잘했다는 거죠. 동시에 뭐가 중요했냐면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굉장히 잘 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델타가 끝난 이후의 시대, 즉 오미크론 시대에서는 또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잘했느냐 하면 하나, 병상 준비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델타 끝자락에서 우리가 병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 병상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미크론은 봉쇄로는 막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봉쇄 예고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점차 완화 기조를 가게 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완화 기조를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완화 기조를 가면서 오미크론에 적응해 갔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잘 적응해 오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 언론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한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체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부터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이제 몇 분의 이 K방역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언급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료진 언급을 했는데 의료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생계를 희생해가지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동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줄만 한데 딱 한 가지 좋은 점수를 줄만 하지 못한 게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의 생계를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좀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소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사후적으로라도 그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설려 교수님께서 보충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게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 중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얘기 없으신가요? 예, 뭐 특별히 예. 덧붙일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머니 환갑이라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다음 날 아버지가 확진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 10여 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저와 제 동생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들 저희를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걱정이 큽니다. 사실 저는 약 알러지가 있어서 접종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점점 주변에 확진자들이 느는데 왜 저만 음성인지도 궁금하고 미접종자라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하셨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백신 접종 한 분이나 본인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본인이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다 이 얘기는 안 해요. 다른 분들 중에도 두 분 감염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질문은 이거죠. 누구는 감염되고 누구는 왜 감염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몰라요. 예.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는데 추론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다. 이제 추론하는 게 있죠.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입니다. 유전적 특징.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하면은 야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 뭐 신경외과 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면역. 면역이 강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예전에 유사한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되어서 면역 기능이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는 감염이 안 됐는데도 예전에 이미 유사한 거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면역 기능이 몸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감염이 되셨어요. 본인이 감염이 되셨는데 무증상인 거죠. 증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감염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감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남들은 감염이 되었는데 나는 감염이 실제로는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감염이 되었는데도 안 된 것처럼 본인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궁금하시면 예.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시면은 병원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항체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그렇게까지는 없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다른 구성원들이 감염이 되었는데도 이제 본인은 감염이 안 된 상태잖아요.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최지은 아나운서가 감염되었을 때 같은 식사를 하셨던 예. 한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감염이 안 되셨어요. 그분은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여지없이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런 위기 상황을 몇 번 겪어서 감염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도 안 하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고비가 넘어갈 때까지는 백신 접종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각별하게 조심. 물론 조심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심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이제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인 경우에도 감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감염이 되는데 나는 감염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무엇이냐면 슈퍼면역 플렉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염되지 않아. 네버 코비드족 이런 이제 말도 거기에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신 접종도 예. 하신 데다가 이제 몇 차례 주변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본인이 감염이 안 되어서 나는 슈퍼 면역을 가졌나 봐라고 이제 플렉스를 하시다가 시쳇말로 그런데 여지없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걸리신 다음에 고생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슈퍼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아직 유행 기간 동안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하셨든 접종을 하지 않으셨든 위기 상황을 잘 넘어서 잘 피해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각별하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더라도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뭐 내가 안 걸렸다고 해서 뽐내면서 방역을 안 지키고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 아이디 샤샤님의 질문인데요. 저희 부부가 함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는 목에 유리가 박힌 것처럼 아프고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너무 고생을 했고요. 남편은 반면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이 요새 우세종이라던데 혹시 저만 델타에 걸린 걸까요? 왜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픈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남편분에 대한 원망이 약간 묻어나는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더라도 한 집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다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걸린 사람들 중에서 또 증상의 정도, 그러니까 중증화 정도가 다른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끙끙 앓아 눕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볍게 앓고 이러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보통 꼭 잘 듣는 진통제가 있어요. 아무 진통제나 듣는 게 아니라 꼭 진통제가. 어떤 분은 나는 A만 들어, 어떤 분은 나는 B가 들어, 어떤 분은 나는 뭐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왜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상당히 증상이 심하고 어떤 분은 덜 심한지를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선 몸에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침투가 되더라도 몸에 바이러스가 일단 많이 생기게 되면은 몸이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몸이 과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몸이 과다 반응을 하는 그 결과로서 몸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열이 나타난다든지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들어간 바이러스가 어떤 분한테서는 잘 정식을 못하는 거고 어떤 분한테서는 정식을 비교적 잘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증상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다 감염이 됐는데 나는 감염이 안 됐다는 것처럼 몇 가지 이유. 하나는 백신 접종의 여부,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성의 여부, 또 유전적인 특질, 또 이전에 이전에 감염된 여부 등등으로 해서 생기는 총체적인 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모르지만 생성되는 바이러스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이러스의 양은 기본적으로 면역성의 차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다소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부부가 둘 다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분이 조금 괜찮은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누구는 백신 접종을 했고 누구는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같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한 내가 오히려 훨씬 더 더 아팠다. 아프고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은 백신 안 접종 안 아프더라. 한 사람은 오히려 덜 아팠다. 네. 혹은 부스터샷을 안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덜 아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아예 안 했거나 부스터샷을 접종 안 했으면은 그분은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을 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해서 오히려 더 아픈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이만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저 대신에 김상아 아나운서가 TBS 코로나 특보를 진행합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고 저는 TBS 라디오 4시 상륙작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